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은요, 가족이 이제 위기를 맞은 가족이 책과 도서관을 만나서 어떻게 이제 배움의 공동체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에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 가족 함께 책 읽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듣고 가정에서도 실제로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을 쓴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주에서 왔어요. 네, 근데 여기 관악문화관 도서관이 굉장히 환경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두 아이,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지금 올해로 만 9년째 가족 독서를 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아이들과 책 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가족이 책과 함께 또 도서관을 다니면서 어떻게 배움의 공동체가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이제 호구 조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 미취학 아동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집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네, 중학생 자녀가 있다. 자녀는 다 컸지만 나의 공부를 위해서 오늘 강연을 들으러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네요. 네, 우리 집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책 읽어주시나요? 관악구에는 어떻게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있나요? 학교 또는 도서관에. 네,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아, 그럼요. 활동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올해로 이렇게 만 9년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거든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옆집도 배움의 공동체, 윗집도 배움의 공동체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강연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뭐 교실에서 애들이 쉬는 시간에 책이 읽고 싶어서 책을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한대요. 아, 저는 너무 슬펐어요.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 읽어주는 엄마, 집에서도 책을 읽어주시고 학교에서도 책을 읽어주시고 하시면 그런 이제 문화는 없어지더라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책을 읽어준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애들은 사실 엄마 책 좀 읽어줘 이러면서 책 엄청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쿨쿨 자기 바쁜. 어떻게 책을 읽어줍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제가 일단 건강을 잃었고요. 저도 열혈 워킹맘이었거든요. 막 직장을 다니면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네, 한 손에는 유축기를 다른 한 손에는 아이스박스를 막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출장 다니고 뭐 야근하고 그런 직장맘이었는데 뭐 애들한테는 책도 뭐 한 권도 안 읽어줬어요. 그렇게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3살일 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뚱아리밖에 없더라. 제 손으로 이제 사직서를 쓰고 들어 누웠어요. 네, 병원에서 한 3개월은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더라고요. 들어 누웠는데 어떻습니까? 아, 저희는 맞벌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벌이가 됐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제 감행하면서 파업이 시작된 거예요. 외벌이가 됐습니다. 외벌이에서 벌이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자, 이런 와중에 아이들은요, 이랬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예, 제가 막 울면서 얘들아,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러는 거죠.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얘들은요, 저희 큰애가 7살 때 한 말이에요. 얘들은 이제 주 양육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봐주시다가 할머니도
몸이 아프시고 외할머니가 봐주시다가 막 동네 이모가 봐주시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그냥 어떻습니까? 이제 가끔 선물이나 사주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제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저 먹고 자고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여태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고 내 가족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인데 정말 건강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인데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제가 깜짝 놀라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파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딜까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네. 네, 서울에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파주로 갔는데 어쩝니까? 전 파주는 처음이었거든요. 2011년의 일이에요. 그때는 파주에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몇 대 없었어요. 제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유모차에 작은 애를 태우고 큰 애를 걸려가지고 걸어 이제 동네를 돌아다녔더니 한 20분 만에 이 컨테이너를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앞에 신발들이 쪼롬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신발, 엄마 신발. 유모차도 세워져 있어요. 뭐였을까요? 네, 동네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관악문화관 도서관처럼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는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 또한 동네 엄마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이전부터 엄마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걷어서 필독 도서를 사고 그 책을 돌려가면서 읽고 이렇게 수년째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문을 딱 열어봤더니 밥상이 2개 정도 놔져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모여있고 엄마들이 막 책을 읽어줘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애들이랑 엄마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뭐 이런 애는 없어 보였고요. 나도 이들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끼어들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기 있는 언니들하고 1년 동안 정말 책을 읽어줬어요.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다 그만두고 저랑 여기를 발도장을 찍은 것이죠. 예,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추천해주는 책 읽고 저도 막 읽어주고 자,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이 도서관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왔던 엄마들이 이제 애들을 잘 키워놓고 각자 자기의 꿈을 이룬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세상을 향해서 이제 다시 이제 줄을 잡은 거죠. 새로이 이제 꿈꿨던 직업을 찾은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은 씨, 나는 나이 50의 꿈을 이뤘어. 이러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은 씨가 끌리는 대로 책을 한번 꾸준히 읽어보세요. 10년 동안 자기만의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도 책을 읽고 어느 순간 남편도 책을 읽더라. 그런데 그 책을 읽는 것이 내 아이와 내 남편, 우리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더라.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날부터 여태까지 책을 열심히 읽고 있고요. 아이들한테도 열심히 읽어주고 저희 남편도 너무너무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되었고요. 저희 가족의 문화가 싹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가족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까 그렇게 인상을 쓰던 도끼 눈을 뜨고 엄마한테 대들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밝은 미소를 짓고 있지요. 네. 그리고 네, 온 가족이 이렇게 책을 즐겁게 읽고 있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책 읽기를 통해 화목한 가족 만들기. 네,
가족이 어떻게 배움의 공동체가 되었나, 네. 온 동네가 어떻게 이제 책 읽는 마을이 되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 마음부터 녹여야 돼요. 네, 우리 아이들 마음이요 단단해요. 얼음 같아요. 네,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자, 요런 책들을 한번 활용해 봤어요. 집에 아이들이 왠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얘들이 정말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책들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권씩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적이야. 네, 최숙희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이 책은 최숙희 선생님이 17살 된 아들에게 헌정하는 책입니다. 17살 된 아들. 기적일까요? 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 애가 내가 낳은 애가 맞나? 그래도 얘가 귀엽고 예쁜 어릴 적이 있었는데, 네. 너는 기적이야. 자, 우리 아이가 자,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아이가 나에게 온 그날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네. 이 아이에게서 어때요? 이렇게 빛나는 보석 같은 이가 돋아나던 그 순간, 이 아이가요 아팠는데 밤새 끙끙 앓고 그 다음날 개운한 표정으로 해맑게 웃던 그날 아침, 이 아이가 나에게 엄마! 라고 불러주던 그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기적이었어. 너는 기적이야.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애한테? 못하지요, 그죠? 저희는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애들한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을 활용해서 읽어주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저희 애들은요, 그렇게 도끼 눈을 뜨다가 막 이런 걸 읽어주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애들한테 읽어줬어요. 너는 기적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 그러게요? 아닐걸요? 막 이래요. 아닐걸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 엄마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너는 기적이야. 그럼 애들이요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을 실룩실룩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네, 요렇게 마음을 전달하기. 자, 두 번째는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자, 이 책은 로버트 먼치라는 미국의 작가가 썼는데요.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자, 로버트 먼치는 10남매 중에 5번째나 6번째 아들이었대요.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예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이제 아들이었겠죠. 근데 너무너무 엄마의 사랑이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내가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저렇게 사랑해줬으면,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정말 아이를 낳으면 정말 사랑을 많이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면서 살던 이제 남자였는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가 됐어요, 직업이. 그리고 유치원 교사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제 아이만 낳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랑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입니까? 천신만고 끝에 애가 생겨요. 애가 잘 안 생겨요. 근데 배 안에서 사산됩니다. 그죠? 애가 사산돼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애가 생겨요. 또 사산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로버트 먼치는 아이가 없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나의 귀여운 아이. 네. 이렇게 하늘로 먼저 간 내 아이에게 바치는 책이에요. 한번 볼게요. 첫 장면에서는 저 아이가 갓난아이죠. 그리고 엄마가 젊은 엄마입니다. 책장을 한 장을 딱 넘기면요. 애가 3살, 2장 넘기면 7살, 3장 넘기면 13살. 무럭무럭 자라서 마지막 장에서는 애가 성인이에요.
엄마는 노인이고요.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렇게 모녀 간 일대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들 3살 때 어땠나요? 너무너무 귀여웠나요? 가만히 있질 않죠, 그죠? 서랍이란 서랍은 다 끄집어내고 안에 있는 물건은 다 꺼내고 심지어 이 아이는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막 음식을 꺼내고 집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죠? 엄마가요 내가 너 때문에 돌아버릴 것만 같아 그러면서 후렴구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나의 귀여운 아기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나의 귀여운 아기 이렇게 이제 반복이 돼요. 자, 7살 때로 한번 가볼게요. 7살 때 남자아이 기억나십니까? 일어나면 나갑니다. 그죠? 밖으로 놀아야 되니까. 그리고 배가 고파야 들어옵니다. 씻지도 않아요. 허겁지겁 먹고 자죠. 씻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엄마가요. 내가 정말 동물을 키우는 것 같아.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나의 귀여운 아기.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나의 귀여운 아기. 자, 마지막으로 사춘기까지만 가볼게요. 13살이에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어땠나요? 말 안 듣죠. 외계어를 써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쓰고 이상한 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닙니다. 게다가 음악을 엄청 시끄럽게 틀고 옷도 그렇게 껄렁하게 입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엄마가 또 그러죠. 내가 정말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야.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나의 귀여운 아기. 너는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나의 귀여운 아기. 끝까지 이렇게 반복이 돼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1년 동안 얘들도 이제 저와 침대에 누워있고 몸이 성치 않은 엄마와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첫 1년 동안 밤마다 이 책을 자장가처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마 이 책 읽어줘. 이제는요 제가 내가 돌아버릴 것만 같아 이러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내용을 다 외워왔어요. 얘들이 이 책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들은요 오해해요. 엄마의 마음을. 우리 엄마는 내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 1등 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잘나 보일 때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만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읽어주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러면요 애들은 이래요. 또 아닐걸요? 이래요. 우리 엄마는요 형만 사랑하세요. 왜? 형은요 잘생겼거든요.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요.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우리 엄마는 날 안 사랑하실걸요? 이러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말썽만 부리는 주인공을 계속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엄마의 이 후렴구가 너무너무 이제 정서적으로 충만한 이런 이제 기쁨을 주는 거죠. 저희 애들한테 1년 동안 이 책을 읽어주면서 애들이 점점 표정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빠랑 함께 피자놀이를. 자, 윌리엄 스타이그 아세요? 네, 유명한 슈렉의 제작자입니다. 윌리엄 스타이그는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자, 재력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60이 넘었더니 내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막 너무 후회했어요. 뭐 때문에 후회했을까요? 나는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가. 네. 윌리엄 스타이그는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혼을 공식적으로 3번 했답니다. 네. 비공식적으로는 모른대요. 자녀는요, 첫째 부인에게 1명, 둘째 부인에게 1명, 셋째 부인에게 1명, 뭐 이런 식으로 한 3명 정도. 적죠, 그죠? 근데 이 책은 윌리엄 스타이그가 60이 넘어서 쓴 첫 번째 그림책인데 첫 번째 부인의 첫 아이.
그 아이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 아이에게 헌정하는 책입니다. 네. 내용이 기대되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피트라는 7살 무렵의 남자아이인데요. 배경은 영국이에요. 자, 영국은요, 비가 왔다 안 왔다 하죠. 그리고 7살의 남자아이는 어떻다고요? 일어나면 나갑니다. 그죠? 놀러. 그래서 피트도 일어나자마자 문을 열고 나가서 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 짜증나 죽겠어. 나 놀라 그랬는데. 자, 아빠가 피트, 이리 와봐라. 피트를 부릅니다. 그죠?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얹어요. 애를. 우리 피자 놀이 하자. 네가 도야. 그래서 애를 막 주물럭 거립니다. 그리고 막 돌리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도 위에 토핑을 얹고 굽고 자르고 먹습니다. 그죠? 애는요 막 간지럽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도 막 깔깔깔깔 막 좋아 죽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피자 놀이를 하고 나서 이제 아빠가 누워요. 이제 아빠가 피자야. 너가 만들어야 돼. 그렇게 신나게 피자 놀이를 한바탕 하고 났더니 비가 그치고 피트는 나가서 놀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동적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참, 이 100마디 사랑한다는 말보다 한 번의 피자 놀이가 낫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너무 일을 열심히 했던 엄마라서 사실 기저귀 한 번, 목욕 한 번, 제대로 아이들을 만족시켜주면서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얼렁뚱땅 대충 응? 아이들은요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훨씬 좋아요. 그죠? 저보다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스킨십이 없다 보니까 이제 7살, 8살, 9살 되면요. 그때 돼서 이제 스킨십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서로 눈치 봅니다. 그죠? 엄마가 왜 그러지? 저는 타이밍인가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눈치 보다가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러다가 막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 피자 놀이 할까? 피자 놀이를 하면서 막 주물럭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아이가 잠결에 내 안으로 파고들더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피자 놀이를 굉장히 추천해요. 사춘기 자녀하고도요. 네. 남편하고 하면 더욱 좋겠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좀 슬픈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울고 불고 했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작품들 중에서는 아이들한테 사랑을 이제 나누었죠. 근데 이런 그림책들은요, 아이에게 사과하고, 엄마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울고 하면서 이제 다시 감정을 정화시키는 이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엄마 마중. 이 작품은요, 1910년 옛날 작품이죠. 이 아이를 보세요.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집도요, 엄마가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십니다. 아이는요, 집에서 계속 엄마를 기다려요. 자,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엄마를 마중하러 나갑니다. 골목골목 걸어 나와서 전차역으로 가요. 전차가 가끔 오죠. 가끔 올 때 계속 기다려요. 전차가 서면요, 차장 언니한테 우리 엄마 있어? 니네 엄마 없다. 문이 닫히고 차는 지나가요.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이 아이는요, 코에서 콧물이 줄줄 나고 추워서 덜덜 떨면서도 엄마를 기다려요. 끝까지 엄마 안 오죠. 그죠? 예.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책을 들고 나타났어요. 엄마, 너무했잖아.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그죠? 네. 엄마, 날 너무 기다리게 했잖아. 엄마, 태어나서 7년 동안 기다리게 한 건 너무한 거잖아.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아이의 그 고백과 동시에 환청이 들려요.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저는 굉장히 저희들은 전 프로그래머였거든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자판을 쳐야 되는 빛의 속도로 마감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꼭 5시만 되면 전화를 하세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얘야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다. 해만 떨어질라 그러면 니만 찾는다. 이러셨던 거죠. 근데 저는요 6시까지 마감을 쳐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 그 한마디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애가 다친 데 있나요? 없어요. 애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애가 알아 누웠나요? 아니죠. 아, 그럼 됐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끊고는 다시 일에 몰두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1분만 냈더라면. 네. 그 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1분만 내서 어머니, 우리 수민이 좀 바꿔주세요. 수민아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 수민이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주말에 만나자.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것을. 저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옷 사주고 그런 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그 1분을 원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뭐 기분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다짜고짜 나타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사과해야죠. 그래서 사춘기가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너무 길다 이런 엄마들이 주위에서 보면 일단 아이가 엄마한테 쌓여있는 게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얘들이 하루아침에 엄마한테 그렇게 반항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기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이유가 있죠. 애들은요 말을 못해요. 논리적으로 엄마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엄마한테 화났어. 그래서 엄마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안 나오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들이 폭발하는 시기가 사춘기죠. 그죠? 사춘기 때는 그래도 체계적인 사고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야, 다 지난 얘기를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예. 자, 동강의 아이들입니다. 김재웅 작가님 아시나요? 김재웅 작가님? 네. 김재웅 작가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인데요. 이 분은요, 굉장히 어려운 유년기를 보내셨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환자셨대요. 누워 계시는. 그리고 여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엄마 혼자 환자. 자, 그마저도 이 김재웅 작가님이 8살일 때 어머니까지도 이제 돌아가시죠. 네. 자, 김재웅 어린이와 김재웅 어린이의 여동생이 동강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엄마를 기다려요. 그죠? 오빠, 엄마 왜 이렇게 안 와? 우리 순이 꽃신 고르고 계실 거야. 꽃신 사가지고 오실 거야. 그래? 한참 놀아요. 오빠 왜 아직도 안 와? 우리 순이 색연필 사가지고 오실 거야. 색연필. 그래? 자, 오빠 이 바위 위에 한번 올라와 봐. 우리 아빠 등 같이 편해. 우리 여기서 놀자.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려요. 그런데 엄마가 안 오죠? 막 순이가 막 웁니다. 그죠? 왜 이렇게 안 와? 자, 김재웅 어린이는요, 순이를 업고 달래면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사실은 이래요. 김재웅 어린이가 8살에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대요. 신문팔이, 구두 닦기. 자, 그런 거 한다고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동생을 이대로 뒀다가는 동생의 삶도 나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김재용 어린이는 동생을 입양을 보냅니다. 입양을 보냈더니 너무너무 동생이 보고 싶은 거예요. 동생도 미국에서 너무너무 오빠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둘은요,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이제 결국은 만나요. 우리 오빠는 이제 성인이 돼서 한국에 오죠. 우리 오빠는 이름이 김재용이고 어려서부터 그림을 워낙에 잘 그렸기 때문에 화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이 그림책에서는요, 엄마가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나서 꽃신이랑 색연필이랑 다 사들고 나타나요. 예. 그래서 김재용 작가님의 이런 작품에는 굉장히 엄마가 많아요. 자, 그래서 도서관에서 김재홍이라는 새 이름을 쳐서 책을 빌려다가 한 번씩 자 읽으면서 와, 엄마란 이런 존재구나. 엄마가 없어도 이런 존재구나. 자,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느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그림책들을 읽으면서 1년 동안 아이들하고 이렇게 감정을 서로 이제 공유를 했어요. 예, 뭐 기쁨, 슬픔, 사랑, 뭐 증오, 불만, 기타 등등. 자, 그렇게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정말 처음부터 제가 키운 것처럼 엄마하고 관계가 아주 돈독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벌이가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회사는 열심히 나갔지만 회사에서 이제 투쟁을 하러 나가는 거였어요. 네. 자,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월급을 안 갖다 주면 집이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들이 잘 지내네.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래서 하루는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네. 밖으로 불러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이러는 거죠.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남편이 항상 가족 앞에서, 아내 앞에서 어떻습니까? 매우 듬직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나도 내 솔직한 마음을 한번 꺼내봐도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힘들어 죽겠어. 이러는 거죠. 저는 당신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가장으로서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두 번째,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자꾸 나가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 두 가지였어요. 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순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찾지 말고 소중한 것을 찾아봐요. 네. 네,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제가 막 감동을 받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월급. 네. 그리고 그렇게 지속하고 싶어하는 직장 생활. 네. 우리 아이들로 치면 뭐 학력 뭐 이런 거 있겠죠. 재력, 스펙, 뭐 좋은 집, 좋은 차, 기타 등등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라면 이제 소중한 것,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놓칠까 봐 걱정된다. 소중한 것은요,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지금 이 순간.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 남편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가족이 언제 이런 공동체가 되었지? 이렇게 저렇게 그림책을 읽다가 우리 같이 한번 책을 읽어볼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들락날락하는 부부가 됐어요. 인문고전을 함께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계획을 세웠죠.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권씩. 네. 먼저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50권을 선정했어요. 자, 역사, 철학, 신화,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문학, 기타 등등. 네. 먼저 목록을 세우고 그 주에 예를 들어서 도덕경이다. 노자의 도덕경이다. 그러면 남편도 읽고 저도 읽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내 마음에 꽂히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밑줄을 그어요. 그 밑줄을 긋고 주말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만나서 나는 도덕경을 읽었는데 이 중에서 이 문장이 꽂혔어. 왜? 내가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이 문장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나는 오히려 이 문장이 더 꽂혔어. 자,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서로 책 한 권을 가지고 문장을, 이 문장 저 문장,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한 조각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가 지금 하는 이야기 이 책에 다 있어요. 이러면서 책을 한번 들고 온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가족 독서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큰아이가 갖고 왔던 책이 권정생의 강아지똥이었고요. 네, 강아지똥을 읽는데 이거 뭐야? 도덕경이랑 똑같잖아. 권정생 선생님 천재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만들다니. 어린 아이도 이해하게.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배움의 공동체로의 가족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 함께 책 읽기가 가능해졌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큰아이가 9살, 저희 작은아이가 5살이었을 때예요. 엄마, 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게? 5살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야 당연히 엄마겠지. 엄마가 날마다 책 읽어주지, 밥 해주지, 엄마겠지. 아니야. 누굴까요? 언니야. 그러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큰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수린이가 엄마보다 네가 더 좋대. 어떻게 생각해? 당연한 걸 뭐 이러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된 거지? 엄마 맹자 읽었잖아. 난 맹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이러는 거죠. 네, 저희 부부가 이 맹자를 읽을 때 큰아이는 만화책 맹자를 읽었던 거예요. 도서관에서 맹자가 뭐지? 엄마 아빠가 맹자를 읽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럼 맹자가 뭐지? 그러다가 맹자 만화책이 있네. 이러면서 맹자를 읽었던 거죠. 엄마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군자가 천하를 얻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째 하면 읽는 겁니다. 첫째, 백성을 얻어야 하고 둘째,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셋째. 백성이 원하는 것을 베풀고 원하지 않는 것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 네, 어떻습니까? 자, 이 문장을 읽고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언니가 동생을 얻는 길. 첫째. 둘째, 동생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셋째, 동생이 원하는 것을 베풀고 원하지 않는 것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십니까? 네, 저보고 이러는 거죠. 엄마는 셋째를 못하기 때문에 둘째를 얻을 수가 없다. 네, 엄마는 늘 엄마가 원하는 것을 베풀고 수린이가 원하는 것을 베풀지 않잖아. 이러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뜨끔했어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난번에 이모 왔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 예약하고 엄마가 가고 싶은데 가고 데려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인기가 없는 거야. 이러는 거죠.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모르면 물어봐. 물어봐서 그 당사자가
대답하는 대로만 해줘도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엄마가 더 좋다 하는 거나, 예, 그렇게 이제 저도 좀 이제 생활도 바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큰아이가 이제 3학년 때였어요. 네. 자, 책 읽기. 자, 7살 때부터 책을 읽어줬으니 이제 10살이니까 7살, 8살, 9살, 10살, 4년째 책을 읽어줬죠.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는요, 굉장히 진지한 아이예요. 진지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실 1, 2학년 때는 엄친아 외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엄마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 친구 사귀기가 어렵대요. 네. 어디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엄친아를 만들어주지 마라. 아이들은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 충분히 관계 맺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관계 맺기를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3학년이 되더니 정말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자기 마음이 이런 모양이면 걔가 딱 이런 아이래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걔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를 갔어요. 일찍 가고. 쉬는 시간 10분 동안 걔랑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40분을 버티는 이런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4월 1일에 그 친구가 이랬다는 거죠. 그 친구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 수민아, 내가 한 달 동안 너랑만 놀았잖아. 너무 좋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 내가 한 달 동안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돌아올게. 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 저희 애는요, 너무 진지하고 이렇게 고지고대로 약속을 꼭 지켰어요. 집, 학교, 집, 학교. 친구를 단 한 명도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친구를 기다렸어요. 자, 5월 1일에 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수민아, 내가 얘랑도 놀아보고 쟤랑도 놀아보고 했는데 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미안해. 하면서 간 거예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자기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 걔가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저희 애가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너무 즐겁게 놀고 있으면 막 울고 있대요. 어머니 이걸 어떡하냐고. 제가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친했던 아이들인데 그렇게 돼버려서 자, 또 어떻습니까? 저희는 배움의 공동체로서 열심히 책을 찾았죠. 우정 지속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천해요. 제가 저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애들이 이제 힘든 시기가 지나갔죠. 3학년 때 그렇게 친구 사귀는 것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더니 4, 5, 6학년 시행착오를 계속 겪더라고요. 관계가 어렵잖아요. 근데 중학교 가더니 친구를 굉장히 잘 사귀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엄마, 우리 학교에 와서 이 책 좀 읽어줘. 이러는 거죠. 왜? 다른 친구들이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느라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막 성적도 엉망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3학년 때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책을 좀 소개해주고 아이들한테 좀 알려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주거든요. 중학교에 가서. 그럼 애들이 원래 자요. 책 읽어주면 자겠죠. 그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일 때는 막 똘망똘망 하지만 나 잘래 이러는데 저 책을 딱 읽어주면요. 눈을 번쩍 뜨고는 선생님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우리 학교에 있어요? 막 이래요. 예. 자, 우정 지속의 법칙. 자, 볼게요. 이 책 속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하고는 이 아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네. 나는 깨달았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피할 수 없는 성세가 있다는 것을.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을. 네. 그러더니요. 자, 법칙이 11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네. 이 설은 작가님은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인데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 친구한테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끌다가
초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를 중3 때 잃어요. 이 친구가 자살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 작가님은 그 친구에 대한 이 후회, 정말 내가 우정을 잘 표현했더라면 그 후회를 가지고 이 책을 한 권을 완성했어요. 굉장히 구구절절하죠. 네, 엄마, 내가 아무래도 잘못을 인정하자. 7번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리고 8번, 잘못을 알려주자. 그것도 못한 것 같아. 엄마, 내가 이제 앞으로 친구를 사귄다면 정말 요렇게 한번 사귀어보겠어. 자, 그러더니 굉장히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네, 추천하고요. 자, 저희 책에는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 책에는요, 이렇게 뒤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해서 테마별로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200권 정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읽으시면, 가족이 함께 읽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가족 책 읽기 몇 가지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게 되고 대화할 게 많아진다. 자, 2번. 하루 15분이라도 함께 읽자. 아무리 바빠도 15분은 낼 수 있지 않을까? 3번. 시작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그림책들을 읽다 보면 아이들 관심이 넓어진다. 4번. 그 다음엔 자녀 관심사에 따라 청소년 문고로. 문학과 과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하게 읽도록 유도해보자. 5번. 좋아하는 작가의 전작 읽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다면 한 작가의 작품을 모두 읽어보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강요하는 독서가 아니라 독서가 숙제가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좋은 장난감이 되기를, 책을 읽는 행위가 이제 가족의 놀이가 되기를, 이제 배움의 공동체, 가족이 배움의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